그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간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쓰레기 되게 많아요. 2톤 정도 넘을 겁니다. 우리가 늘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그곳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엉킨 그물을 끊어내고 널려있는 새 조각을 주웠는데요. 바닷속 일은 힘들었고 바다 위 멀미는 괴로웠습니다. 배우인 제가 드라마가 아닌 다큐에서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장면 숱하게 찍었죠. 고된 만큼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만큼 감동적이었던 독도의 시간들 함께 하실래요? 서울에서 꼭두새벽에 출발해 강릉에 도착. 다시 배로 갈아타고 울릉도로 향합니다. 이 울릉도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독도는 더 어렵고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아, 나 정말 행운이구나. 아, 정말 최고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나 어떡하지? 네, 그 두 가지 기분이 계속 교차하고 있어요. 출발을 앞두고 며칠은 태풍 영향으로 바다 날씨가 안 좋았는데요. 강릉에서 2시간 반 만에 도착한 울릉도는 날씨 대박이다. 전형적인 가을 하늘에 바다는 마치 장판을 깔아놓은 듯 잔잔했습니다. 앞으로 전 일주일간 115톤 정화호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할 건데요. 아, 무서워. 또 오니까 무섭다. 건조된 지 30년이 된 낡은 배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내려가요?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나가서 받아주세요. 예. 그냥 뛰어라, 여기를 밟아라, 저기를 밟아라. 훈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어디를 밟으란 말씀이세요? 단 한 번도 여자가 탄 적이 없다는 이 배에 최초의 여성 승조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배는 선장님이 전체 지휘를 하시니까 말을 잘 들어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 식구 됐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유연하게 주세요. 네, 저 진짜 막내다 생각하시고 시켜주세요. 누굴 안 가릴 겁니다. 네. 똑같이. 그럼요.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더 잘못하면 후지럼도 할 거예요. 때리진 않으실 거죠? 바로 망자. 바로 안 들어가면 물에 엮으면 돼요. 여기는 선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낼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은 많이 불편할 거예요. 아니에요. 불편해도 어차피 뭐 여기가 원래 배라는 데가 이렇게 좁아요. 좋은데요. 왜 저 침대도 있고. 침대 상상도 못했어요. 2층 침대가 있는 6인실에서 바닷속 청소를 함께할 잠수부들과 생활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불편하다고 여기 있어요. 아니요. 거기 자리가 제일 좋아 보여요. 여기 그 창문도 있고 애석에서. 네. 혹시 내가- 침대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어차피 그런 우리는 걱정 이제 없죠? 아니 2층 침대 약간 그런 거 불안한 게 우리는 있어. 어차피 이제 홍일점이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조금 감수를 해야지 서로가. 전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대하시면 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하여튼 부르면 바로바로 달려와야 되고 네. 시키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네. 비좁은 숙소와 비좁은 복도도 문제될 게 없었는데요. 복병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요? 다 싸요. 가려놓고. 나 궁금해. 화장실이었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고장나서 임시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럼 물이 여기서 아래서 배가 움직이고 있으면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파도가 이쪽에서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사용을 해도 샤워를 한번 해야죠. 아유 무다. 아, 물만 못해요. 오 마이 갓. 지금 생각해도 화장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막내 빨리 와. 네. 배 올려야 돼. 네. 빨리 와.
막내로 막 대해달라 부탁드렸더니 첫날부터 정말로 편하게 일을 시키시더군요. 보트를 끌어올린 뒤 오늘 밤 정박을 위해 울릉도의 한적한 곳을 찾아 배가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죠? 제주도 일 잘해요 제가. 무리에서의 첫날 밤을 앞두고 본격적인 숙소 정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층이 좀 불안해서 창문이 보이는 A석을 포기하고 문 쪽 아래층 침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 여기도. 아이고 아버지. 무지 더럽더군요. 공방에서 피고 저기 쥐군형 쥐가 드나들었던 자국이거든 저게. 하여튼 저 쥐구멍을 좀 틀어막아 보자. 이거 갖고 틀어막아 봐. 여기 있죠. 꼭 하나 좋아져. 꼭꼭꼭꼭꼭 자, 우리 선배가 이불을 깔아주겠습니다. 고기도 닦아. 이거 먼지가 이런데. 깔아줄게. 이불이 또 있어요? 이불 저 갖고 왔어. 이야, 뭐 참치. 먼지와 쥐의 흔적을 알록달록한 이불로 지웠습니다. 제 침실까지 이렇게 마련되니까 비로소 아 진짜 내가 배에서 자야 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내일 독도 가는 거 사실 기대가 많이 되긴 하는데 기대만큼의 그런 다이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다이빙을 무지 좋아해서 선뜻 이 배에 올랐는데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잠수팀 6명, 항해팀 3명, 촬영팀까지 몽땅 남자에 여자는 달랑 저 하나만을 태우고 배는 독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렇게 울릉도가 멀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시간에 전 훌훌 자고 있었답니다.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이죠. 현직 스쿠버 다이빙 강사인 홍철이 잠수사는 잠수팀 중 제일 부지런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나요?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 1시간 동안 식사를 다 마쳐야 돼요. 홍 강사님은 예전에 큰 식당을 한 적이 있대요. 음식도 꽤 잘하는 편이라서 주방을 맡게 됐는데요. 정화호의 잠수 작업팀 6명은 각각이 다 직업이 따로 있는데 독도를 위해 외인구단처럼 뭉친 거랍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식사들 하세요. 잘 사람 자고 있는 일어날게요. 저기요. 아침 안 먹어도 돼. 아니 내가 찍히는 게 싫어서. 총 얼마나 시간 필요하세요? 10분, 15분. 10분이요? 15분 나 렌즈도 껴야 되고 나 안경 끼고 있어서 안경 끼면 나 완전 딴 사람이야. 나가라고. 나 밥상 닦으러 가야 된다고. 편안하게 살아. 제발 가달라고. 아니 김이사. 예. 그거 나르는 군번이야? 기장사 그거 저 막내 빨리 오라. 양치할 시간 내주십니까요? 여보세요. 막내를 찾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별 수 없이 민낯을 공개하고 말았네요. 올 때 그리고 빈 접시 갖고 오고. 네. 잠깐. 솔직히 오늘은 첫날이라 많이 봐주신 거죠. 어디 감히 막내가 다 해놓은 밥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전달. 한 번 더. 뒤로 돌릴 수가 없는 큰 반점이 있어. 뒷걸음으로 가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뚱뚱한 게 아니라 복도가 좁은 거예요. 얘가 점점 여기 와서 들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 남자하고 잡은 경험이 없다. 한 방에서. 정말 저 어제 못 잘 줄 알았는데 제가 기절해서. 막내 코 고는 거 같은데?
그 소리 같던데. 아니에요. 코 두릉두릉 거리던데. 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김동국 당나 들어갔어요. 나는 잘 때 네네, 식당을 그래도 식사가 끝난 뒤 막내가 할 일? 당연히 설거지죠. 명절 때 설거지하는 며느리 기분이 이런 건가요? 국그릇, 밥그릇 쌓인 걸 닦으면서 앞으로는 각자 접시 하나만 쓰는 뷔페식을 제한할까 궁리까지 했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회속선으로는 1시간 반이면 가는데요. 우리의 위풍당당 정화호는 시속 7노트의 초저속을 자랑하는지라 7시간이나 걸립니다. 바다 위와 아래 만능 일꾼인 김강사님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빨래하는지를 보여줬는데요. 바닷물이 때려주고 비벼주는 효과가 최고급 세탁기 저리 가랍니다. 빨래 대박. 오, 김강사님 천재 같아요. 천재. 이런 걸 보여줬어야 돼. 진짜 깨끗해져서. 제가 짜서 널어드릴게요. 제가 잘해요 그런 거. 마음 좀 봐줬어. 이거 똥 마른 거. 화장실 가고 싶어 혹시 다이빙하다. 제가 예민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임시 화장실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냥 요 근처에만 계시면 저 안에 들어가 쉬세요. 제만 없다가. 네, 안에 들어가 쉬시면. 이것도 나름 수세식 화장실인지라 물을 미리 준비했답니다. 여기 앉아서 감독님 딴 사람들 못 오게 해주세요. 큰 결심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묘책은 영화장 최대한 적게 먹어서 화장실 갈 일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잠수가 워낙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 쉽지는 않았죠. 남의 뱃속도 모르고 그저 유쾌한 정화호는 부지런히 망망대해를 가릅니다. 그리하여 저 멀리 섬이 살짝 보이죠? 독도랍니다. 배에서 독도를 정면으로 보기 위해 조타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기분 내는 거 제대로 만끽해보라며 선장님께서 키도 잡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진짜 신기하다. 기분 이상해요. 이게 너무 독도가 이렇게 딱 정면에 보이니까 아직은 저게 독도인가? 독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독도다 그냥 그러는 거지. 기분 진짜 묘하네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 두 개의 바위섬과 그 사이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독도. 독도 등대와 500톤급 배도 접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30명의 경비대가 근무하는 동도와 이장님 부부, 울릉군청 직원들이 거주하는 서도. 그 앞에 멋진 삼형제 굴바위와 촛대바위. 여러분, 우리 땅 독도입니다. 독도를 눈앞에 두고 그 땅은 차마 밟지 못한 채 배가 멈췄습니다. 우리의 청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입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장이 평소엔 좀 많이 들뜬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업돼서 하는데 지금은 약간 긴장돼요. 마음이 심지어 약간 비장하기까지 한 현재 마음은 그러네요. 지난해 여름 드라마를 끝내고 그 팀과 동남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다이빙을 접하고 반해버렸죠. 그때부터 열심히 배워서 스쿠버 다이빙 시작 단계를 할 수 있는 오픈워터 자격증도 땄고요. 지금까지 55회가 넘는 다이빙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배 멈추고 나서
저 앙카에다가 묶을 테니까 결속한 후에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입이 바짝바짝. 네. 줄을 타고 내려와. 그저 라인 잡고 내려가겠습니다. 막 가지고. 제 그리 길지 않은 다이빙 역사 중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빠지고. 30년간 해양 구조를 하셨던 전직 구조단장님의 뒤를 따라 보트와 연결된 줄을 잡고 독도의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독도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까지 더해 처음에는 바닷속 모습이 눈에 잘 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와, 정말로 제가 이 바다에 들어갔군요. 다른 잠수사분들은 일찌감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 노닥거릴 틈이 없었거든요. 독도 바다 청소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플라스틱이나 병, 비닐 따위에 생활 쓰레기들이 있나 했는데요. 그물, 쇳덩이, 환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청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쓰레기 더미를 발견한 김강사님이 도구를 가져오라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작은 쓰레기들은 각자가 들고 있는 망에 담으면 되지만 덩치가 큰 건 망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쓰레기들을 밧줄로 묶어서 위에서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절대 풀리지 않는 잠수사 매듭수를 보여준 김강사님. 제가 왜 바다 위아래 만능 일꾼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망에 담거나 밧줄로 묶은 쓰레기를 바다 위로 올려야 하잖아요. 부위라고 하는 부표에 공기를 넣으면 그게 점점 떠오르면서 쓰레기까지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떠오른 부위를 해상에서 기다리던 팀들이 건져 올리면 끝! 참 쉽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쇳조각들이라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끌어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자, 이게 바로 막 독도 앞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쓰레기들입니다. 주로 여기 이제 어선들이 다니다가 뭐 풍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에서 떨어져 갖고 유실된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독도 한가운데 이제 조류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다 밑에서 부지런히 쓰레기를 올려보냅니다. 해상 팀원들도 어디서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부위를 찾아내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그만큼 밑에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지저분한 생활 쓰레기도 아니고 어선 유실물들인데 이렇게 다 치워야 하나 싶으신가요? 고기 종류들은 걸리면 여기서 이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해줘야 돼요. 독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 곳곳을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각 지자체가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잠수 기술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뭉친 이번 독도바다 청소팀들도 어느 정도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사명감으로 임한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다이버가 이렇게 수면에 떴을 때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스크류에 다이버들이 물속에서는 소리를 감지를 해도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움직인 우리 같은 텐더들도 위에 떴을 때 우리가 아차하고 지나가는 경우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 있다는 대형 사고가 나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작업량이 아무리 많아도 안전을 위해서 잠수는 가급적 4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위해 모선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초보 팀원으로서 제가 선배님들께 가장 큰 민폐를 끼친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좀 더. 오케이. 아 정말 없어 보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맨발 노릇이야. 이장님 댁 앞에 수시 5m 앞에서. 아, 그쪽은 못 가요. 여기 가요. 쓰레기 되게 많아요. 쓰레기 너무 많고, 그리고 진짜 원래 하시던 분들이라 저가
정말 쫓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 독도에서의 첫 번째 다이빙이 끝났습니다. 긴장까지 더해 무지하게 힘들었는데요. 배에 오르면 쉬게 될 줄 알았는데. 막내야, 너 올라왔지? 좀 공기 충전해야 되고 탱크 엔진 걸고 배 상태 봐라. 이거 기름하고 미끄러니까 부직포 갖고 와서 부직포 깔자. 네네네. 막내는 쉬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에 부직포를 깔고 다음 잠수를 위해 공기 탱크도 미리미리 채워놓고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그런데요, 올 것이 왔습니다. 속이야. 보트 타고 막 계속 그랬더니 속이 심하게 안 좋거든요. 제가 멀미를 한다는 소식에 홍 강사님이 와주셨습니다. 막내야, 좀 먹고서 잠깐 여기 있으면 더 선수에 올라가가지고 호흡을 좀 크게 하고 선수에 올라가 있어. 바람을 쐬야 돼. 일단 마시면 조금 나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밥 해야 된대. 알겠나?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 아, 이게 진짜 그거네. 병 주고 약 주고.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친절하게 주시나 했더니, 와, 나 정말 어이가. 밥을 이거 안 먹고 얘 밥 안 하면 안 돼? 홍 강사님이 주신 것도 멀미약이 아닌 소화제였다고요. 약 주고 일 주고. 이게 사랑받고 있는 증거다. 무슨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괴롭히고 일시키고. 내가 살면서 진짜 오늘처럼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은 없었던 거. 아, 엄마. 야 봉수가 자꾸 봉숙이라고 하지 마라. 재숙이라고요. 제 침대 위층을 쓰는 김 강사님은 수시로 제게 장난을 하셨는데요. 일 시키는 홍 강사님보다 얄미운 신우이였답니다. 소화제로 멀미를 잠시 쫓아낸 뒤 저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울릉도를 떠나오면서 왕창 마련한 부식으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 늘 비슷한 반찬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양의 어묵을 볶고 있을 파리가 정말 많을 때. 어묵도 지겹도록 볶았고 파리도 지겹도록 잡았습니다. 쓰레기를 싣는 배라서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이런 주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밥 먹으면 이거 바다예요. 해도 보이고. 가장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주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여자라서 행복해요. 식사와 휴식이 끝나고 두 번째 작업을 위해 출발합니다. 작업 기간 동안 하루에 3회 이상 다이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잠수부터는 저도 직접 쓰레기를 줍기로 했는데요. 낮게는 5, 6m, 깊게는 수심 30m까지 내려가서 눈을 빛내며 쓰레기를 찾았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을 좀 잘해요. 다이빙도 짧은 경력에 비하면 수준급이란 말도 좀 듣고요. 그래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요. 쓰레기가 안 도와주더군요. 돌틈 사이에 끼어있는 걸 꺼내는 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쇠막대와 꼬챙이들은 어떻게 그 사이사이에 박히게 됐을까요? 어떤 것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망 하나를 쓰레기로 가득 채웠더니 기분이 무지 좋던데요. 이것도 말하자면 어부들이 느끼는 만선의 기쁨 같은 거겠죠. 막내가 하는 작업을 수중에서 하는 작업을 보면 알겠지만 올해 잘하네. 보기보다 그 약속이 좀 육상에서 했던 약속하고 좀 틀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잘하네. 알아봐 주시니 감동의 물결입니다.
독도 바다에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뿌듯함도 점점 커져갑니다. 이번에 밥값 좀 하고 왔어요. 취미로 하는 것과 작업을 위해 잠수하는 건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평소 다이빙 때 입던 제 잠수복인데 겉옷을 벗어보니 다르더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젖은 거? 젖은 거 보여요, 화면에? 이게 물에 젖는 시트가 아닌데 들어가서 용을 너무 떴더니 땀이 엄청나게 났어요. 물론 막내의 일과는 아직 끝이 아니죠. 내가 보지 말고 감각으로 해. 이거는 내가 볼 수가 없잖아. 바닷속에서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매듭을 짓고 칼로 밧줄을 끊고 필요한 장비를 그때그때 찾아서 써야 하는데요. 그렇지, 잡고 잡아서 이렇게 잡을 때 그렇지, 차려야 돼. 우리가 잠수고 어떤 산업 잠수일 때는 장비가 가장 편해. 물속에서 능숙하게 하려면 손에 익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물에서는 부력이 있어 괜찮은데 육상에서는 공기통 하나가 어찌나 무거운지 몸에 걸었다 풀었다 연습하느라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을 떠난 지 사흘째 독도 바다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배에서의 숙식이 익숙한 잠수사분들은 미동도 없는데 저는 오늘따라 배가 너무 출렁거려서 도무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전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일찍 일어나야 하는 막내잖아요. 잘 잤어요. 여배우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이 아무 때나 카메라를 들이미는 제작팀까지. 아, 이 배에 정녕 제 맘 알아주는 이는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밥 주방 보조. 제가 여기서 지금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에 여자가 처음이라 다들 주방 보조를 원하시. 얼떨결에 그 보직에 앉게 돼요. 기관장님, 저 좀 살려주이소. 와, 허리가.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이구야. 멀미나고. 큰일 났네. 헬리콥터 부르러 해야 되겠는데. 헬기 띄워주세요. 우트로 가고 싶어요. 맘 같아선 헬기라도 타고 당장 가고 싶지만 독도를 생각하면 그럴 순 없죠. 자, 다시 바다 청소 준비를 합니다. 제가 잠수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수영을 즐겼지만 잠수는 수영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물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랄까요? 파도가 예사롭지 않은 걸 보니 오늘은 이 바다가 날 거칠게 안아줄 모양인데요. 심호 부르고 출발! 3주 전부터 잠수팀들이 독도 주변을 돌면서 주요 쓰레기 위치를 파악해놨습니다. 이번 작업 기간에는 그것들을 건져 올리면 되는 거였는데요. 돌려줘야 돼. 아, 여기. 바퀴하고 여기 엄청 큰 게 있다. 예, 뭐라고요, 단장님? 큰 게 있어. 엄청 큰 게 있어. 예상치 못한 대형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포인트 124번. 쓰레기 위치를 표시해놓고 모선으로 돌아갑니다. 엄청 큰 게 있다면 가지고 나간 도구로는 부족할 테니 긴 밧줄과 큰 부위를 챙기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쓰레기가 크길래 엄청 크다고 표현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괴물 같은 더미가 뭔가요? 혼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발견했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 대단한 덩치입니다. 그물과 밧줄과 쇠와 잡동사니들이 얽히고 설킨 대형 쓰레기는 무게도 상당한데요. 기존의 얇은 빨간색 부위로는 안 돼 큰 부위를 매달았습니다. 당연히 부위에 넣을 공기도 많이 필요하죠.
노란색 부위에 공기를 넣자 그물더미에 끼어있는 쇠기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뿐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는 꼼짝도 안 하더군요. 큰 부위 2개를 추가로 더 달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위로 띄우는 게 불가능해 일단 포기하고 올라오기로 했는데요. 쓰레기 더미는 당당하게 버티고 있지만 사이사이 끼어있는 쇠들이 행여나 튕겨져 나올 수 있어 다들 긴장했습니다. 전 뾰족하고 뭉툭한 쇳덩이를 유독 무서워해서 더 겁을 집어먹었죠. 그렇다고 무리로 급하게 상승을 하면 잠수병 때문에 큰일이 나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주위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다행히 옆에서 저를 끌어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제가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 때는 제가 그랬는 줄도 몰랐는데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수심도 확인 안 하고 진짜 위험했네요. 물 위에 올라오자마자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지금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리프트가 뜨는데 자꾸 거기 가서 감압을 하면 뭐 할 거야? 저러다 갑자기 뜨면 어떡할 거야? 어? 갑자기 떠서 보라색 치면 어떡할 거야? 왜 거기 있는 거야? 너무 긴장을 해서 온몸은 뻣뻣하게 굳은 데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신은 하나도 없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대책이 없고 모선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갑니다. 이런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라. 너도 왜 거기 있냐. 일로 와라. 뒤로 빠져라. 제가 아까 뒤로 완전 많이 빠졌다가 앞으로 간 게 기관님 이렇게 뒤로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세가 뭐라 그러시길래 잘 안 된다. 그때 강사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너 또 여기 왜 붙어있냐. 빨리 떨어져. 그렇지. 저는 또 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또 거기 붙었다가 빠지고 있는 상태로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수심이 볼 시간도 없고 지금 몇 미터인지 모르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봐봐.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 그게 설마 그게 떠오르겠어? 그렇잖아. 근데 등수는 다이버도 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감압을 하면서 점점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안 뜨는데 그 파이프 걸려있는 거 봤지? 걔가 만약에 튕겨 나오면 걔가 순간적으로 확 뜬단 말이야. 그럼 그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피해. 그렇지. 저녁이 좋아. 근데 아직 다이빙 초보라 주위 살펴가면서 일하는 게 저에겐 너무 벅찼습니다. 조금만 안 차면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계속 대처가 되니까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고 물지 말고 외우고. 홍 강사님도 또 다른 분들도 다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 잘 아는데요. 저는 저대로 몸은 힘든데 여러 사람에게 야단까지 들으니까 서름이 복받쳤습니다. 암담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제가 참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 참 인내심이 생각보다 강하구나라는 걸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든 건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나 갑자기 눈물. 워낙 유쾌한 성격이고 긍정적이고 깔깔거리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제 배에서 오래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너무 예뻐해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건 사실이에요. 서럽지만은 않아요. 근데 너무 이제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거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 되게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거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아직 적응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세요? 여기 왔습니다.